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선택입니다. 전 계속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1879년 10월 25일 독일 하노버에서 태어난 남자아이 프리츠 하르만. 그는 가난한 부부의 6번째 자녀였습니다. 막내였던 아이는 태생이 내성적이고 조용했는데 밖에서 뛰어놀기보다 집에서 누나들의 인형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또 친남매들 외에 또래 친구들과는 잘 지내지 않았는데요. 그가 누나들이랑 이렇게 노는 모습을 지켜보면 밤에 갑자기 창문을 두드려서 누나들이 놀라 소스라치는 걸 아주 좋아했고요. 특히나 이 남매들을 묶어놓고 하는 게임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게 다소 음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 나이 어린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행동이었기에 이해할 수 있었죠. 프리츠 하르만은 성장하면서 그 누구보다 엄마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병약했던 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유독 귀여워했는데 이와는 반대로 권위적인 아버지, 그리고 그가 엄마와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여성과 바람피는 모습까지 보게 되면서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아이는 속으로 아버지를 상당히 혐오하게 됩니다. 학교에 진학해서는 또래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자주 공상에 빠졌다는 건데요. 자기 세계가 확고한 아이여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쉽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학습 능력도 또래보다 약간 뒤처져 있었는데 그 외엔 특별히 문제될 것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죠. 프리츠는 1894년 15살의 나이로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고 이듬해인 1895년 사내가 그래서 되겠냐는 아버지의 다그침으로 군사학교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자발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프리츠는 이 군사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했어요. 훈련도 성실히 받았죠. 그런데 5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발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간질 발작과 유사했는데 이 문제로 건강상 더는 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했던 프리츠는 학교를 떠나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깊은 고민에 빠져버리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정신적,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는 상당히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는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자신의 담배 공장에서 일하게 하는데 그는 일터에서 조금도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지각과 결근을 밥 먹듯이 했죠. 그런데 사실 이건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프리츠가 틈만 나면 어린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17살이 되던 해 1896년 아동 성추행 혐의로 체포되죠. 1900년경입니다. 프리츠 하르만이 21살이 되었을 때 그는 에레나 로월트라는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고 이내 그녀의 임신과 함께 둘은 결혼까지 올리게 되는데 그런데 돌연 프리츠가 이별을 고했습니다. 자신의 정신적 장애를 아이에게 대물림하기 싫다라는 이유였는데 그는 아내와 뱃속에 아이를 남기고 그대로 군으로 도피해버리죠. 그렇게 다시 시작된 프리츠의 군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오래가지 못해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입대 1년 만에 운동을 하던 중에 쓰러지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죠. 결국 그는 또 한 번 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이 거절되었다는 상심이 너무 컸던 걸까요? 이후 이어지는 10년간의 프리츠는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어둠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강도, 강제추행, 사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던 거죠. 간혹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도난, 횡령, 나쁜 손버릇은 계속되었죠. 이 때문에 수도 없이 감옥에 드나들었고요. 타락한 독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었고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전쟁 중에 프리츠는 투옥 중이었는데 독일이 전쟁에서 패한 1918년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의 눈에 이 세상은 전과 달리 매우 황폐했고 가난했습니다.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과 피난민들이 가득했고 이 도시 자체는 전쟁 피해를 복구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이 상황은 어쩌면 프리츠에게는 범죄를 마음껏 펼치기에 아주 적합한 시기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밀매에 가담하게 됩니다. 프리츠는 경찰에 접근을 해서 내가 든든한 정보원이 되어주겠다며 이 경찰과 은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범죄를 고발하는 방식으로 아주 영리하게 행동했고요. 교묘한 말투까지 그는 얼마 가지 않아 이 경찰과 암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거물이 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이 범죄의 판에서 자리를 잡게 되자 프리츠 하르만은 본격적으로 악마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부터는 그가 여태까지 저질러온 범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얼마 전부터 새로운 성 정체성에 눈을 떴는데 동성을 향한 자신의 욕망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전쟁 직후라 거리에는 불황아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성년 남성을 물색하던 중에 가출을 해서 방황하는 17살 프리델 로세를 발견하게 됐고요. 자신을 경찰의 측근이라고 소개하면서 경계를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프리델을 성폭행하게 되는데요. 그는 다시 감옥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죠. 피해자를 잔인하게 토막내서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합니다. 그의 첫 번째 살인.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마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 듯 정신이 이전보다 더 말끔해진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얼마 후 아들을 찾던 부모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소년이 프리츠를 따라갔다는 걸 봤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오게 되면서 경찰은 그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한낱으로 또 다른 소년을 강제로 추행하는 프리츠를 보게 된 것이죠. 바로 경찰의 연행이 되었지만 이때 경찰은 처음 이 집에 갔던 이유, 그러니까 실종된 프리데를 찾는 어떤 자취를 찾진 못합니다. 결국 형사들은 그 소년이 추행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후 실종에 대한 기록은 없다라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프리츠는 성폭행과 약간의 구타 혐의로 9개월 징역을 받게 되죠. 옥살이를 한 이후 그리고 또 첫 살인이 완벽하게 감춰진 덕분이었는지 프리츠 하르만의 행보는 더욱더 대담해집니다. 게다가 이 시점에 운명의 동지까지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한스 그랜스. 원래 좀도둑이었고요. 헌옷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남성이었는데 하노버 중앙역에서 매춘 거래를 하면서 프리츠와 만난 후에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죠. 둘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고 같이 살게 되면서 심지어 두 사람은 살인 모의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을 들어보면 한스가 기차역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약간 만만해 보이는 가출 청소년들을 물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상당히 외모도 준수했고 또 특유의 친화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경계를 낮출 수 있었고요. 가출한 아이들한테 내가 보호해주겠다면서 집으로 데려오게 됐죠.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프리츠의 강간과 살인이었습니다. 그는 괴로워하는 피해자의 목을 물어뜯거나 졸라서 살해하길 즐겼고요. 그 뒤에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이 토막낸 뼈와 신체의 일부는 근처 레인강에 버린 후에 그 피해자의 소지품은 헐값에 팔거나 몇 개는 가지고 있었죠. 이런 상상도 못할 끔찍한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공범은 어느 날부터 시신을 매장하지 않기로 해요. 그리고 대신 암시장에 이것을 고기로 둔갑하여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인육을 심지어 소시지로 가공해서 유통하기도 했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밀매업자로 상당한 영향력을 과시했던 프리츠 덕분입니다.
상인들은 돼지고기라고 파는 고기가 약간 맛도 색도 좀 이상하다는 걸 생각을 했지만 사실 경찰과 두터운 신분을 쌓고 있는 그 앞잡이를 건드릴 수는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보다 못한 한 상인이 경찰에다가 이 프리츠가 파는 고기 좀 이상하다라고 조사를 의뢰했지만 부패한 경찰은 확인하지도 않고 이게 돼지고기가 맞다라는 걸 보증한다며 상인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경찰의 든든한 보호 아래 두 남자는 서로에게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차역을 지나던 젊은 남자, 가출 청소년, 남성 매춘부들을 점 찍어주면서 두 사람은 더욱이 돈독해지고 있었는데요. 그 무렵 하노버역에서 젊은 남성들이 한 명씩 사라져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이 자행된 무차별 살인이었죠. 그러던 1924년 5월입니다. 레인 강변에서 놀던 아이들이 우연히 무언가를 발견하게 돼요. 동물의 뼈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사람의 두개골이었는데 순진했던 아이들은 그저 장난감 삼아 이거를 놀이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그 주변에 있던 성인들이 강가에 흩어진 사람의 뼈를 발견했고요. 신고하게 되는데 경찰은 이후 이 강변에서 수십 개의 유골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 동물 뼈거나 혹은 저 위에 상류의 어떤 무덤이 강물에 휩쓸리면서 잔해가 떠밀려왔다라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로부터 약 2달 후인 7월의 어느 날 강변에서 놀던 아이들이 이번엔 자루를 발견합니다. 글쎄 이 자루를 열어보니 안에는 한 인간, 그러니까 한 인체에서 나온 여러 토막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젠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수사관들은 이후 강 하류에서 최소 27명의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약 500개의 유골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죠. 그들은 먼저 지역에서 이 전과자들의 기록을 살폈습니다. 물론 그 중엔 프리츠 하르만도 있었죠. 한눈에 보기에도 그의 전과는 화려했지만 안타깝게도 살인을 단정지을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프리츠는 알고 지내던 15살의 소년과 경미한 말다툼을 하던 중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소년이 경찰에게 나는 프리츠에게 여러 번 강간을 당했다고 고백했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것을 확인하려고 프리츠의 집 수색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강간에 대한 어떤 증거를 잡으려고 집을 살펴보던 경찰이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프리츠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소지품들, 특히나 행방불명된 그 신고된 사람들의 신분증과 함께 피가 묻어있는 옷도 발견된 거죠. 경찰은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프리츠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간의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남아있는 그의 자백을 살펴보면요. 시체에서 상품 가치가 없는 건 다 버렸어요. 살인을 왜 계속했냐고요? 죽인 애들이 대부분 말라가지고 먹고 나면 팔고기가 얼마 없더라고요. 부족하잖아요. 이걸 과연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싶지만 그는 살인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는 되려 살인의 쾌락에 대해 말하며 수사관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프리츠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만 무려 27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독일 국민은 치를 떨었고 언론은 그를 늑대인간 뱀파이어라고 칭하면서 기사를 써내려갔죠. 그리고 법정에 선 프리츠는 2주간의 재판 끝에 최종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공범 한스 또한 징역 12년이 선고되죠. 1925년 4월 25일 프리츠는 단두대에 올라 목이 잘리면서 강간과 살인, 인육을 만들었던 끔찍한 악마의 생을 마감합니다. 독일에선 그의 범죄 행각이 워낙 유례 없었고 그러다 보니 독일의 희대의 악마 인육 살인자로 불렸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참수당한 이후 독일의 과학자들은
그의 머리를 따로 보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저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구글에는 적나라한 사진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여전히 그 이유는 좀 지금에 와서 이해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독일인들에게 이 끔찍한 사건은 시대가 지나도 절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